그 팅커캐드라는 인터넷 그 컴퓨터상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그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로 그 컴퓨터상에서 회로를 꾸미고 부품을 배치를 해서 실제 한번 그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해보는, 마치 여러분들이 레고 블록을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는데 그와 유사한 그런 캐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 이론과 기초전자 실험에서 하는 회로들을 간단히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하는 것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팅커캐드라는 것을 치면 이와 같은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서킷입니다. 여러 가지 뭐 3D 다른 레고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전기전자 기초 회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서킷이라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팅커링 방법 알아보기와 같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그 중에서 우리는 와이어링 컴포넌트 이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회로를 와이어링 컴포넌트, 여기 뭐 아두이노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들 프로그래밍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공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회로 이론과 전자기초 실험과 관련해서는 이 와이어링 컴포넌트, 와이어링이라는 것은 결선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 팅커 캐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에 회로를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칼라 코드를 이용한 저항이라든가 LED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이쪽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뿐만 아니라 모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계측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품을 내가 사용을 해보겠다. 간단히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두를 누르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현재 회로를 구성하는 화면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화면은 이 그 화면 녹화를 위해서 해상도가 낮은 단계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회로를 꾸미기 위해서는 기판이 필요한데, 기판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 브레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브레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 그것을 그냥 배치를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넣고, 여기 이제 하면 이 브레드보드는 납땜을 하지 않고 부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마우스 클릭을 해서 좀 키우면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키우죠. 여기다 이제 부품을 배치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품 배치에 뭐 방향을 회전한다든가, 내가 부품을 클릭해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쓰레기 지우고, 방금 전에 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 원래대로 그 다음에 주석을 커멘트를 단다든가 그 표시를 한다든가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브레드보드의 결선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해보면 위에서 보면 요거 각각은 세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세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죠. 세로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멍에도 연결하고 요 구멍에도 연결하면은 요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것은 세로로 결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려고 하는 단자를 세로 구멍에 하나에 넣고 나머지 한 구멍에 넣게 되면 밑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납땜된 것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반면에 위에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여기다 연결하면 가로로 이렇게 녹색 줄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가로로 주로 이 선들은 그라운드나 VCC로 전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하나 다 접지를 해 놓으면 이 선에도 다 연결을 하면 접지가 되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가운데는 세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위에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부품을 결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하는 오음의 법칙에 여러분들 교재에 교재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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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쪽에 그 오음의 법칙이 있는데 이 오음의 법칙의 그 회로를 한번 꾸며서 실험을 한번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그 회로 이론이나 아니면 그 기초전자 실험에서 하는 회로들은 다 간단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그림 7-3에서 보면 저항과 가변저항과 전원이 필요하고 전류계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저항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변저항은 안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갖다 놓는데 보면 이제 이것을 회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되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일단 회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이스케이프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자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하고 세로로 놓으면은 여기서 안에 놓으면 다 쇼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여기 들어가고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배치를 했습니다. 100옴. 이게 100옴이다.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저항이 여기 이걸 클릭을 이걸 클릭을 하면 이 저항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정할 수 이렇게 요거의 값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품을 배치할 때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요. 저항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때 여기다가 저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옴짜리다. 그러면 100옴이고 저항값은 얼마냐? 100이다. 그러면 100을 넣고 100kg이 아니라 다 5옴이 되겠죠. 그래서 5옴을 단위를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이제 100옴짜리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전을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죠. 그래서 100옴짜리 저항. 이거는 아까 우리 저항값을 아니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100옴을 그럼 이게 서툴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0옴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멀티미터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터를 찾아서 이게 이제 멀티미터죠. 멀티미터를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부품이 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전류계를 쓸 것이냐 전압계를 쓸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이름을 A라고 쓰죠. 책에 교재에 있는 대로 대문자 A 전류를 측정한다 하는 의미로 그리고 암페어로 측정한다. 모두를 전류를 측정한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암페어를 측정하는 멀티미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치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변저항인데 여기 팅커패드에는 가변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항값을 수시로 우리가 바꿔주면 됩니다. 저항값을 그래서 또 다른 저항값을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배치를 해서 그때는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게 저항 두 선이 서로 같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쇼트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위에하고 밑에하고는 연결이 안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요 선하고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쇼트는 안 나고 저항값을 배치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배치할 때 이제 값을 조정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걸 채우고 클릭을 해서 이때 지워줘야 돼. 네. 선 모드와 연결하는 모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컴퓨터의 화상들을 1024, 768로 낮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커서 동작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항을 우리 책 실험에서 보면 오음의 법칙에서 맨 처음에 1k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kΩ 저항으로 이름은 1kΩ, 1K 저항으로 바꿔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계가 있고 요렇게 이제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전류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1kΩ이 있고 요즘 현재 1kΩ이죠. 1kΩ 저항 1kΩ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압계는 이제 병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또 전압계도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전압을 측정하는 모드로. 결선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치만 먼저 해놓고 이렇게 전압계로 쓸 거거든요. 전압계. 그래서 이름을 V 이렇게 했습니다. 전압 모드 넣고. 아까 전류계도였죠. 전류계. 이렇게 이쪽에다 넣고 전류계.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전압계는 이렇게 여기다 배치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단에 전압을 넣어야 되죠. 15V까지 넣는 전압.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 이겁니다. 전원 공급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넣죠. 그래서 얼마로 전압을 넣을 거냐? 15V까지. 우리 책에서는 DC 직류, 이렇게 직류 DC 공급 장치, 직류 전원 공급 장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 전류는 5A 하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류 전원 공급 장치 넣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 100ohm이 있고 여기 현재 1k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저항을 우리 실험에서는 1kΩ에서 2kΩ, 3kΩ, 4kΩ 이렇게 바꿔가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압 측정하는 전류 측정하는 용도로 멀티미터를 쓸 거고, 이거는 전압 측정하는 용도로 쓸 거고, 이거는 직류 전압 공급 장치인데 15V까지 0에서 15V까지 이제 공급이 가능한 선입니다. 자, 그러면 선을 연결하려면 이렇게 아이콘을 갖다 놓으면 이게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원래는 플러스 단자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선이 엉키는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선을 한번 수정했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가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듯이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이것은 세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랑 또 연결해서 이렇게 클릭을 됐을 때 클릭 누르면 점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이거 틀렸을 때는 델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델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클래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연결해주면 이 저항하고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연결의 저항을 통해서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된다 그랬죠. 항상 전류계는 회로 안에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해서 연결이 돼야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압계는 병렬로 측정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저항이 연결했고 요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선을 빼서 이렇게 선을 빼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마이너스 단자하고 지금 그림 7-3 여러분들 교재에 7-3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선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전원 공급 장치 플러스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된 걸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 7-3 회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브레드보드라고 합니다. 빵판이라고도 하는데 브레드보드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이제 피복 벗겨져 있는 선이나 저항의 리드선을 연결하면 요 밑으로는 세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것을 아는 것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커서를 이렇게 이동하면 녹색 라인이 표시됩니다. 이건 세로로 밑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어느 구멍에도 연결하게 되면 세로로 꽂힌 두 개의 선은 서로 납땜된 것과 똑같은 형태가 돼서 전기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회로를 보면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아까 우리 이거 보면은 15V까지 인가되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전원 공급 장치 마이너스 지금 15V가 인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15V를 이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전압 숫자를 바꾸면 이따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전압이 다른 전압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서 저항 지금 1kΩ 저항 1kΩ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돼서 전류계 플러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은 전류계가 이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선을 그리는 게 이렇게 엉키니까 전류의 흐르는 거 반대 방향으로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값 앞에 붙으면서 전류 값은 그대로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겠다. 어디하고 어디 전압, 여기하고 여기에 전압을 측정해 보겠다. 그러면 이 전압계, 이건 아까 우리가 전압계로 공급을 했죠. 그래서 여기 저항의 끝단자하고 여기서 선을 연결해서 저항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단자가 한 단자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밑에 단자니까 여기서 빼죠. 여기서 빼서 아무 선이나 연결해도 이건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연결하면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선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여기 이 선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빼오겠습니다. 이렇게.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원래 회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이제 돼서 이렇게 하나의 회로가 되는 거죠. 회로가 형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지금 1kΩ하고 15V 그다음에 100Ohm이 있으니까 사실 이 100Ohm은 이 저항을 우리가 회로에서 가변 저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변 저항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샤프트를 돌리게 되면 0ohm에서 5kΩ까지 바뀌어요. 그럼 0ohm으로 됐을 때는 만약에 이 저항이 없으면 회로의 전체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무한대로 흘러서 기기나 회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변 저항이 0ohm으로 되더라도 전체 회로 저항이 0이 되지 않도록 전류 제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킬로옴이고 이거는 100ohm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회로에 동작에는 영향을 안 주고 이 가변 저항의 오동적으로 인해서 저항이 0이 되더라도 회로에는 0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회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저항이다. 그래서 전류 제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원을 넣는 것은 시뮬레이션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의 실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비행기 조종을 한다든가 할 때 처음 비행기 조종하는 훈련을 배울 때 처음부터 비행기를 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수백억짜리 비행기를 실수해서 사람도 다칠 수 있고 비행기도 망가뜨릴 수 있고 하니까 실제 비행기와 똑같은 모양의 조종관을 가지고 우리가 카트라이더처럼 자동차 연습을 미리 해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부품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항값하고 전압값하고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면 전류가 얼마 흐른다 하는 것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실제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실제와 유사한 회로의 동작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도체를 설계한다든가 회로를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서 어떤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 동작은 어떻게 해보는구나.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전원을 넣고 멀티미터와 그 다음에 이 부품들을 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실험을 이제 미리 예측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15V가 인가가 됐을 때 이 전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거 반대로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플러스를 이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3.6mA 13.6V가 걸리죠. 이 전압 사이 이 저항에는. 그리고 13.6mA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15V 전압에 전류가 지금 1kΩ 저항이었죠. 1kΩ. 1kΩ 저항이었고 여기에는 100Ω이죠. 1.1K가 1.1K 그 저항이 이제 사용이 됐으니까 단위가 여러분들이 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그 100옴하고 1.1K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5V 나누기 1.1K죠. 1K 해보면 13.63 암페어가 나옵니다. 대략 13.63 미리암페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13.6 미리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또 이것을 저항을 우리 실험책에서 저항을 클릭을 해보면 1K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K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중지를 해야겠죠. 중지를 하고 2K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넣고 바꾸고 시뮬레이션 시작. 그럼 7.14mA가 흐릅니다. 1.14A. 그리고 실험 세 번째 또 이것을 내가 이 브레드보드에 저항을 선택해서 이것을 똑같은 15V에서 또 3K로 바꿔보겠습니다. 3K.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 중지를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8mA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실험을 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4K로 막 바꾸고 4K로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서 동작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속도나 이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클릭을 다시 해서 따라오죠. 그 값을 이제 변경하고 싶은데 화면이 안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 있고 또 이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제 클릭을 해서 마우스 동작이 원활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전압을 15V가 아니라 우리 책에 있는 대로 6V, 12V로 바꾸겠다. 그럼 12로 되면
시뮬레이션 할 때 그때는 또 12V로 이렇게 가는 거죠. 12V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책에 있는 대로 4V로 하겠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4V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저항. 근데 지금 이제 이 전류계에 이것들까지 같이 있어서 회로가 좀 보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중지를 해서 이것을 배측기의 색깔을 처음에 할 때 코드의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배선을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바꿀 때 이렇게 해서 그 색을 다른 걸 바꿀 수도 있는데 바꿔서 하면 좀 보기 쉬울 수 있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팅커캐드를 활용을 하면 지금 우리가 당분간 하는 것들 거의 다 전압하고 저항하고 이 멀티메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실험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저장한다. 저장하면 내보내기를 하면 이제 그 다운로드 사용자 C 드라이브의 사용자 밑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김종호 다운로드 가보면 이 와이어링 보드 방금 한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실험 이름 바꾸기 실험 58조 기초전자 실험 58조 회로도 그래서 오음의 법칙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하면 이런 거에 이제 필요가 없지만 실험하는 필요가 없지만 실험하기 전에 동작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른 실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9V가 필요한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트랜지스터라든가 다이오드라든가 콘덴서나 이런 것들도 다 배치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팅커 캐드로 회로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캐드로. 그래서 앞으로 다시 대면 수업하기 전까지는 팅커 캐드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히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